번째 질문 한번 봐볼까? 일본 유학 생각 중인데 보통 처음 비용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추후에 알바도 가능한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을 유학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면 보통 처음 비용. 제가 딱 처음에 여기 월세 75만원, 그리고 관리비 8만원, 아니다, 월세랑 관리비 포함해서 75였어. 근데 공과금, 막 수도세, 그리고 전기, 가스 이런 거 합치면 한 83, 4만 원 나오더라. 근데 이 집을 처음 구할 때 일본은 집에서 시키킹이랑 레이킹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있는데 레이킨은 집을 빌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돈이고, 시키킹은 보증금, 한국에서 있는 보증금이랑 비슷해. 그 보증금이랑,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앞에 많이 가는데, 일단 그래서 그 집을 구할 때 시키킹, 레이킹, 그리고 보증금, 막 화재보험료, 막 청소료, 막 이런 게 엄청 많아. 이거를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드는 돈은 집만 구할 때 한 300, 싸게 구해봐야 3, 400 정도는 무조건 집 구할 때 들고, 그리고 이제 가구 사야 되지. 일본은 집에 풀옵션 집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다 사야 돼. 커튼도 집 오자마자 바로 사야 되고, 일단 그런 걸 다 사서 내가 딱 처음 초기 비용으로 썼던 게 거의 한 그래도 7, 800 넘게 썼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드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진짜 학비, 일본 유학 학비, 생활비, 그리고 집 마무리 하면 한 그래도 1년 학비는 그래도 한 방에 다 내니까 한 2천만 원 넘게 들었던 것 같아. 그거를 생각해보면 꽤나 많이 들지,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나는 한국에서 집을 구해 올 수 있다면, 만약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대도 괜찮다. 그리고 집 내부 사진도 잘 볼 수 있다. 그럼 한국에서 구해오는 거 추천. 나는 그 뭐였더라? 일본에 와서 거의 그 입학하기 한 달 전에 와서 비행기를 끊고 와서부터 시작해서 저거 한 달 동안 일본인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했었는데 되게 빡셌어. 진짜 한 달 만에 집 구하기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진짜 맘 편하게 올 거면 한국에서 구해오는 걸 추천. 근데 알바는 유학생 일주일에 28시간? 아마 일주일에 20,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에 28시간일 거야. 그거는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알바는 일주일에 28시간으로 뭐 그 시급이 비싸면 비싼 대로 더 많이 받는 거고, 아닌 거면 28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를 유학생들은 알바를 하려면 그 비자를 받고 나서 그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져 있는 그 증명이 제휴카드에 쓰여질 수 있는 게 있어. 그거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거 아마 유학원이나 아니면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올 거야. 내가 못 알려줘서 미안. 일본 유학은 어떻게 시작했나요? 아, 일본 유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일본 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단 나는 건축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재밌나? 내가 지금 뭐, 월급은 월급대로 잘 받고 있고, 사람들도 되게 꼰대도 아니고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회사 생활이 되게 좋았는데, 하루하루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뭔가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렸다 생각하면 어린 건데 너무 싫었지. 그래서 그때가 코로나 딱 터졌을 시기였는데 회사를 그만뒀지. 남들이 왜 코로나 터졌을 때 돈도 못 버는데 그만두냐 하는데, 나는 그때 그만뒀어. 그리고 1년 동안 패션 쪽으로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가 아무래도 나는 일본에 가야겠다. 에? 갑자기 일본에 가야겠다. 일본 시험을 봐야겠다. 그 생각해서 JLPT N4 시험을 신청을 하고 엄마한테 말했지. 엄마, 나 일본 이거 시험 보고 합격하면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가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엄마가
지금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라 이러는데 워킹홀리데이는 그때 당시에 비자가 뚫리지 않았어. 그래서 유학 비자밖에 안 됐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모님에게 그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오게 됐죠. 그 시기에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잘 살고 있지. JLPT 어디까지 따고 가셨나요? 저 N4를 따고 여기 와서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자, 일본 사람들이랑 만나도 N4를 따고 왔을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N2를 따고 와도 회화적인 문제에서는 안 들릴 수도 있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랑 문제 푸는 건 다르다. 이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유학을 가게 된 계기. 유학을 가게 된 계기는 솔직히 말하면 일본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뭐라 말해야 되지? 일본 여행을 다니는데 일본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도쿄를 처음에 왔을 때 갔던 가마쿠라가 너무 좋았다 해야 되나? 그때 거기가 뭔가 여기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하는 그런 장소였었어서 그런가? 그냥 바다도 이쁘고 도시 근처에 이런 예쁜 바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뻤던 곳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2번을 왔어요 도쿄를. 3번 왔나? 3번 왔던 것 같아. 근데 그때도 너무 좋았어서 올 때마다 가마쿠라를 왔지만 너무 좋았어서 아마 그게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여행, 일본 여행. 타투, 타투에 관한 일본 사람들의 생각. 타투에 관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난감한 상황이 있을까요? 타투가 있으면? 타투가 있으면 일본에서 난감한 상황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옛날 일본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하는데 요즘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일본인 친구들도 신경 쓸 정도로 난감한 상황이 많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진짜 좀 시골 쪽이나 온천 이런 데 가면 조금 못 들어갈 수도 있어. 타투 때문에. 나도 이쪽 팔 하나에 타투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온천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갈 때 제지 먹었던 적은 없어.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일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타투를 진짜 막 엄청 많아서 막 무섭다, 막 이레즘이 있다 이러면 좀 무서울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도 무서워. 근데 괜찮다, 타투도. 일본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 그래, 이제 다음은 근데 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대부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다. 근데 일본에서 집을 준비하면 그래도 가격대는 비싸다. 하지만 진짜로 실제로 보고 이 공간이 어떤지 보고 화장실이 어떤지 부엌이 어떤지 보고 고를 수 있다. 이게 좋은 점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어. 일본은 외국인들이 집을 구하려면 보증인 필요하고 일본인 연락처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지 그런 증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진짜 일본에 일본인 친구 없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말해주는데 일본인 친구가 없어. 그럼 절대 못해. 일본인 친구가 무조건 있다의 가정에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빌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으로 주민표를 넣을 수 있다. 주민표라고 있는데 그 주민표가 뭐라 해야 되지? 이 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있어야지 집을 구할 수 있어. 그게 없으면 쉐어하우스에서 1달 정도 살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마 처음 일본에 오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다.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진짜 개고생했거든. 개고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구해오는 게 좋아요. 회화력에서는 그 듣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머리랑 회화머리는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JLPT 등급순이라기보다는 어 일본인 친구랑
전화를 하던가 말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라인 같은 거로 대화를 일본어로 많이 했으면 그 정도면 회화하는데 문제 없어. 근데 굳이 일본어 못해도 일본 올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M4 따고 일본어 1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에 왔어.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나는 했다 저는 했다가 뭐 존댓말 했다 반말 했다 죄송하지만 어 저는 M4 따고 일본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일본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일본 친구가 잘 도와줬으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차별 당했던 적 없어. 왜냐면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이 일본에서 너무 좋은 타이틀이 돼버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아이돌? 한국 아이돌? 케이팝? 지금 유명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차별하거나 그런 거를 느꼈던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되게 다 좋게 좋게 봐줬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어, 몇 살에 유학 시작하셨나요? 저는 한국 나이로 어, 한국 나이로 나 몇 살? 나 지금 29살이니까 2022년 9월에 왔으니까 27살에 왔죠. 7살에 왔다가 28살, 이제 29살이지. 만 27세지만. 일본 유학 가려면 뭐뭐 준비해야 하다네요. 솔직히 일본 유학 가려면 뭐뭐 준비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그냥 건강한 마음가짐, 그리고 와서 잘 해낼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집념? 용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진짜 힘들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 이제 외로워. 외롭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말도 아니,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할 수 있어.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돈이랑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 타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에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다. 라는 감정만, 이런 용기만 있다면 할 수 있어. 유학 준비하는데 3개월도 안 걸렸어요. 서류 따딱딱 하고 유학원에서 되게 빨리 해줬어요. 노키 필름 때부터 봤는데 유명해지셔서 뭔가 뿌듯해요. 와, 이거는 진짜 고맙네요. 지금은 아이디 인스타그램이랑 동일하게 하나비로 바꿔놨지만 원래 유튜브 명은 노키 필름이었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대답하고 싶었어. 당장 다음 달에 가는데 휴대폰 개통 어떻게 했나요? 생활하는데 그 방법이 생활하는데 좋은지? 그러니까 저는 휴대폰 개통을 일본인 친구가 다 도와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운이 진짜 좋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통신사에 넣을 수 있었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고 근데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GTN이라는 한국 회사일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되게 가격대는 조금 비싼데 쉽게 해줘. 근데 또 일본에서 하려면 일본 통장 필요하지, 카드 필요하지, 그리고 뭐 필요하더라? 일본 통장. 일본 통장이랑 카드, 그리고 재료카드, 되게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일본에서, 어, 그, 통신사를 연결하려면 일본인도 필요해. 번호를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만약에 일본에 친구가 없다? 일본에 친구가 없으면 한국에서 해오는 걸 추천. GTN. 일본에서도 GTN이 있어요. GTN 밖에 없지,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에 있는 한국인 친구들만 봐도 GTN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휴학하고 일본 유학을 하려는데 처음에 대략 어떤 계획으로 가셨나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저는 2년 동안 놀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2년 동안 인스타그램 하면서 놀았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블로그 마켓 하고,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놀았는데, 그래서 계획 없이 왔어. 어떻게 보면 인생 도피였지. 그냥 현실 도피였지. 어떻게 보면.
근데 잘 했다 생각해요. 내가 여기 와서 되게 많이 성장했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걸 잘 해내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휴학하고 생각한다 하는 것 자체로는 벌써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냥 와요. 와서 해봐. 해보면 어떻게든 변해. 할 수 있어. 일본어를 맨날 쓰다 보니까 한국어 발음이 이상해져. 어떡하냐. 도쿄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경험. 불편했던 거. 여기에 써져 있던 것처럼 개인 카페들이 일찍 닫는 거. 거의 카페들이 진짜 일찍 닫아요. 한국이면 한 9시 넘어서까지 하잖아, 대부분. 근데 카페 일찍 닫아. 그리고, 택배. 택배를 받아봐야 되는데 집에 없어. 그럼 그냥 가져가. 한국이면 바닥에 그냥 내려두고 가잖아요. 그냥 가져가. 그리고, 어, 일본은 전화료가 너무 비싸. 그래서 전화가 너무 비싸서 전화를 잘 안 했고, 그래서 데이터 무제한으로 해서 라인으로 전화를 하는데, 가끔 그냥 전화기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 그 라인 전화가 아니어도. 그때가 좀 뭔가 신경 쓰여. 어, 일본은 어딜 가든 줄을 서 있어. 그게 제일 불편해. 한국은 줄 서 있으면 다른 데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이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딜 가든 스타벅스도 줄 서서 먹어. 불편했어. 유아국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음, 그냥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그냥 뭐라 말해야 되지? 내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산책 같은 걸 하질 않았어요. 산책도 안 하고 그냥 공원도 잘 안 가고 언제나 예쁜 카페만 찾아가고 그리고 게임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오고 나서부터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서 그냥 걷는데 그냥 이게 너무 좋다. 그냥 이게 너무 힐링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여기를 와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유학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랑 가장 좋았던 일. 가장 힘들었던 일은 혼자서 무언가를 다 해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딱 2개월부터 한 4개월 딱 2달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나서부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우울해 있지? 라는 게 너무 컸었던 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봐주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 가장 좋았던 일이라 생각하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뭔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일본어 못해도 유학 가능한가요? 가능해야 하지. 근데 일본에 와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언어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나는 오지 말라 할 것 같아. 왜냐면 일본에 일본어 못해도 가능한가요?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라고 하면 오는 게 맞아. 일단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되게 많은 질문들을 많이 줬지만 어학 관련해서 대한 질문, 그러니까 유학 관련한 질문들이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이 영상을 편집해서 수요일 전까지 올려야 되니까. 그럼 유튜브 Q&A 봐줘서 고맙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되게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편집하러 안녕.